안녕하세요. 경제 공부하는 치과 박 원장입니다. 리뷰도서 5탄은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입니다. 저자 필립 피셔에 대한 설명은 리뷰도서 4탄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필립 피셔는 활동 당시 대중들 앞에 나서지도 않고 언론 매체와 인터뷰도 하지 않았으며 극소수 고객들의 자산만 관리했다고 합니다. 오직 본인의 투자 철학과 투자 노하우는 책을 통해서만 밝혔다고 하는데요. 저자 나이 51살에 출간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주식 투자에 관한 책으로는 처음으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으며 오래전부터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고급 투자론 과정의 정식 커리큘럼 교재로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과거로부터의 단서들, 2장 사실 수집을 활용하라, 3장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4장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나에게 맞는 투자 활용법, 5장 언제 살 것인가, 6장 언제 팔 것인가, 그리고 언제 팔지 말 것인가, 7장 배당금을 둘러싼 소란, 8장 투자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5가지 잘못, 9장 투자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5가지 잘못 추가, 10장 나의 성장주 발굴법, 11장 요약과 결론. 1장 과거로부터의 단서들,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과거의 경기 사이클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면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게 채권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일 것이고, 불황이 찾아온 경우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이 주식보다 나은 수익률을 올릴 수는 있지만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주식이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사실 수집을 활용하라. 기업 조직의 각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업 경영의 다양한 측면에 정통한 사람을 찾아내어 기업에 관한 소상한 정보를 얻는 과정은 스커틀벗, 즉 사실 수집이라는 단어로 명명하고 사실 수집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포인트 1. 적어도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므로 매출액 성장률은 한 해 단위로 끊어서 판단하면 안 되고 여러 해를 한 단위로 묶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포인트 2. 최고 경영진은 현재 매력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 생산 라인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워졌을 때에도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있는가? 즉, 계속적인 성장 동력이 있는가? 이는 최고 경영진의 자세 문제라고 합니다. 포인트 3.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회사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 매출액의 몇 %를 연구개발에 쓰는가? 이때는 회계적 착시를 감안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포인트 4.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영업은 기업의 핵심 활동이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수치료 계량화하기가 어려워서 이럴 경우에는 외부 정보원으로부터 사실 수집 방법이 가장 유용하다고 합니다. 포인트 5.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거두고 있는가? 몇 년간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봐야 하고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포인트 6.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원가 상승의 경우 상승분을 고스란히 판매가에 전이하지 않고 새로운 장비를 고안하는 방식으로 원가 상승분을 상쇄시키려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포인트 7. 돋보이는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가? 노동조합 설립 여부, 이직률, 입사 희망자 수, 임금 수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포인트 8. 임원들 간의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포인트 9.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포인트 10. 원가 분석과 회계 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 제품에 투입된 정확한 비용을 경영진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회계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포인트 11. 해당 업종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별도의 사업 부분을 갖고 있으며 이는 경쟁업체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 기업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가. 예를 들어 소매업 분야 기업의 경우 좋은 땅 임대 후에 매장을 오픈해야 하므로 부동산 관리 기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경쟁업체에 비해 보험료 지출이 적은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12.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포인트 13.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증자를 할 계획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은 없는가? 추가 발행된 신주로 희석될 주당 순이익과 새로 조달된 자본으로 늘어난 주당 순이익을 비교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포인트 14. 경영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투자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리진 않는가? 포인트 15.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최고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4장.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나에게 맞는 투자 활용법. 각자 개인 사정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언제 살 것인가? 단기적인 경제 전망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결정하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은 성장주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6장. 언제 팔 것인가? 그리고 언제 팔지 말 것인가? 적절한 매도 타이밍은 다음 3가지 경우라고 합니다. 1. 매수 시 실수를 저지른 경우. 2.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이 15가지 포인트를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3. 더 나은 기업을 발견한 경우. 7장. 배당금을 둘러싼 소란. 15가지 포인트를 충족하는 위대한 기업이라면 이익 잉여금을 배당으로 지급하기보다는 기업의 순이익 증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으니 배당금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투자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5가지 잘못. 1. 선전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 화려한 선전 문구로 무장한 신생 기업의 자금 조달은 벤처 캐피탈에 맡기고 이미 사업 기반을 확실히 잡은 기업들 가운데 투자하라고 합니다. 2. 훌륭한 주식인데 단지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3. 사업보고서의 표현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최전방 공격수라고 설명하면서 문구 이면의 숨은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4.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높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앞으로의 추가적인 순이익 성장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속단하지 말라. 위대한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미래의 순이익을 할인해서 판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 너무 적은 호가 차이에 연연하지 말라. 9장. 투자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5가지 잘못 추가. 1. 너무 과도하게 분산 투자하지 말라. 보유 종목수가 많다는 것은 그 투자자가 주도 면밀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2. 전쟁 우려로 인해 매수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전쟁은 언제나 통합 팽창 요인이므로 전쟁 후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동반되어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주가는 당연히 오른다고 합니다. 3. 관련 없는 통계 수치들은 무시하라. 대표적인 것이 과거의 주가 범위를 기록한 도표인데 과거의 기록은 현재 주가 결정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4. 진정한 성장주를 매수할 때는 주가뿐만 아니라 시점도 정확해야 한다. 특정 주가에 맞춰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에 맞춰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시험 생산 공장을 가동하기 한 달 전에 주식을 매수해라. 즉 기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비로소 주가가 반영되기 시작할 때 매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 군중을 따라가지 말라. 10장. 나의 성장주 발굴법. 2장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본인의 성장주 발굴법을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11장. 요약과 결론. 책 마무리 단계에서 셰익스피어를 인용하면서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인간사에는 주류라는 게 있어서 시류를 잘 붙잡으면 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으로 리뷰 도서 5탄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수집 과정을 통한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더 읽어서 제 것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줄 기업을 찾고 싶네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